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으니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2지지를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붙여놨어요. 꽉 차죠. 그리고 삐뚤빼뚤한데 이거 어떻게든 열을 좀 맞춰보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힘들어서 땀이 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 임묘지는 저희가 봄이라고 하죠. 나무죠. 그리고 사오미는 여름이고요.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임묘진, 신유술 저 이거 잘 안 외워졌고요. 사오미가 제일 빨리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제품, 전자제품 회사 있죠. 샤오미가 떠올라가지고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자축이 빨리 외워졌습니다. 아마 다들 빙고 하실 거세요. 그 김혜자 선생님이 떠올라가지고 사실은 근데 좀 연결이 잘 안 됐죠. 김혜자 선생님 그럼 좀 따뜻한 이미지신데 이 사주에서 해자축은 좀 추운 겨울이라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묘진하고 신유술 같은 경우는 외우세요. 답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 와중에 이제 묘는 좀 외우기 편해요. 저희가 묘목이라는 말 조금 낯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묘진이 봄이구나 이렇게 가시는 건 좀 편하십니다. 반드시 이 12지지의 이름은 외우셔야 되고요. 뭐든지 이제 초반에 조금 암기하셔야 될 거는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해주시고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계절이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심화를 시킬 건데요.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인데 이 친구들은 요거 자체로 저희가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방 위의 합이다. 이제 그 뜻이에요. 방 위의 합이다. 그러니까 방합은 결국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절. 그래서 이렇게 임묘진 그러면 목국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국. 사오미 그럼 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뭐 수국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좀 디테일한 지우개를 갖고 와서 사이를 지워야 되겠군요. 네. 이 디테일 끝내줍니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계절의 합이다, 방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방위의 합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왜 방위의 합일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까이 기운이 나타내는 어떤 방위성이 있습니다. 임묘지는 동쪽을 나타내고요. 신유술은 이 봄하고 가을이 반대잖아요. 서쪽입니다. 자, 해자축은 북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사오미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남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실제로 덥죠. 덥기 때문에 뭐 부산 같은 데 덥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해자축 쪽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부산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오미 쪽에 계시는 거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운에서 이 사화 말고 오화나 미토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내 사주 원국에 이 오화가 좀 강하다. 그럼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경향이 꽤 강하세요. 뭐 여기도 이제 반대겠죠. 이 앞 글자들은 힘이 그렇게 이 뜨거운 힘이 이렇게 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2월, 3월, 4월이잖아요. 근데 한자 생김새를 보면 얘가 뭔가 더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동자 지우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월이 봄 같으세요? 뭐 같으시다고 하시면은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근데 2월은 추워요, 사실. 2월 중순 넘어가야 좀 따뜻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나무의 기운이 있어도 대단히 세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는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더 커 보이잖아요, 글자 자체는. 근데 이게 5, 6,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5월 달에 막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11월 달이에요. 양력 기준으로. 그럼 이제 11월 달 후반이나 가야 갑자기 좀 추워지지. 뭐 11월 됐다고 갑자기 막 엄청 추워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연상하실 때 이 앞글자들은 그 계절을 시작을 시켜주는 거지만 그 기운이 대단히 강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주 보실 때 그 오차를 많이 줄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각 계절의 앞글자는 그 계절을 시작시키고자 하는 것 뿐이지
그 계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붙여요. 이 각 계절의 앞 글자는 생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생지. 생쥐가 아니고요. 날 생자겠죠. 이제 생기게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글자들은요, 왕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요, 묘지라는 이름을 보통 붙이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묘지 맞습니다. 네, 그 이름이고요. 이제 끝내겠다, 묘에 묻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 또는 이제 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묘지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셔야 나중에 그 이제 12운성이라는 거 배우실 때 조금 더 쉽게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 생왕묘, 생왕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말씀하실 때도 좀 있어 보이게 말씀하시려면은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목은 그 임묘진의 생지잖아요. 그럼 얘는 화를 생할까요? 아니면 나무를 생할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사람이 좀 있어 보이시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 이제 계절이 순환하면서 가는 느낌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나무가 힘겹게 올라오려고 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올라왔으니까 인월이겠죠. 그리고 묘목에서 이제 나무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토에서도 쭉쭉쭉 나가죠. 제가 지금 나무로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임묘진이 이제 나무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생명체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기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나무라는 거는 어떤 생명체의 대표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 오, 미 해가지고 얘네들이 더 이렇게 만개를 하겠죠. 자, 그런데 가을 됐다고 바로 낙엽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낙엽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요때쯤에 떨어져요, 요때쯤에.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느냐?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어서 여기에서 떨어져요, 열매가. 네. 그래서 양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 3, 4, 5, 6, 7, 8, 9월쯤 되겠네요. 네. 추석이 9월쯤에 있지 않던가요? 제가 그 영어 선생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휴일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사실 추석이 정확히 양력 기준으로 몇 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사주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요때쯤에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매가 떨어지고 여기선 그 열매가 땅 속에 들어가는 이제 작용이 있겠지만 바로 썩어 문드러지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떨어졌던 열매가 땅 속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요 해수 지장간 안에 간목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과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땅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열매가 다 익었죠. 다 익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겠죠. 그리고 땅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동물들이 안 집어 먹었어.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부패를 하겠죠. 과일이 열매가 부패를 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부식의 작용이랄까요? 이제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완전히 그냥 씨앗의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군더더기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걸이 지나서 이때는 정말 추울 때예요, 여러분들. 이때는. 그리고 이제 해월은 지났으니까 이제 2022년 올해 해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요때쯤에 뭔가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이제 해월 시작됐다. 낙엽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 요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제가 천간 설명 드릴 때도 그 목화의 기운은 너무나 강해서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서 얘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12지지를 보면은 이 목화는 너무 강한데 이거를 한 방에 그 천간처럼 막 4번, 5번 막 이렇게 공정을 거쳐가지고 음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왜? 천간 보면은 벌써 갑을병정하고 무기라는 존재들이 중간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화 했는데 요거 하나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좀 달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따뜻하다예요. 여기까지도. 네. 이게 가을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춥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뜻한 거예요. 왜?
양기가 너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쉽다라는 말씀 제가 초보자 강의에서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 대단히 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을 됐으니까 이제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이거를 처리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열기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세요. 태양은 졌다. 태양은 졌다. 졌지만 땅에 있는 아지랑이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때 신유술 그럼 무조건 춥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세요. 이것도 이제 유금이 주변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따뜻함의 정도는 신금이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금은 또 한풀 더 꺾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은 이제 추운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2지지의 이제 개념을 잡으실 때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힘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는 여름 바로 전이니까 좀 뜨뜻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겨울 바로 전이니까 조금 서늘할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암기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뭐 방위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지, 왕지, 묘지 뭐 그 개념 또는 방합이라든가 이런 용어들 있죠. 저는 이 용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간은 초보자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만 올릴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진짜 아니에요. 레알. 네,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사이에 이전 영상들 보시면서 노트에 조금 적어주시면서 이제 암기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학습법으로 암기를 하시든 암기를 조금 해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